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엇갈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지만 코스피 시장은 관망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는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2%대 급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증시 현재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도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소리는 좀 잘 들리시죠? 소리 좀 잘 들리니까. 네, 맞습니다. 잘 들립니다. 네. 네네.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뭐 미국 시장이 좀 밀려내렸어요.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쪽의 불안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뭐 특이한 부분들은 구글 쪽 그리고 페이스북 이 부분들이 좀 비교적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뭐 이러한 뭐 코로나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광고 수익에 대한 이 부분들 지출을 좀 줄이겠다라는 거, 어떤 이슈, 이래서 이벤트 때문에 급락으로 좀 마무리가 좀 됐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일 한국 시장에서 조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은행주들도 밀려서 좀 마무리가 됐었죠. 볼커룰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하고 난 이후에 배당이라든가 뭐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뭐 한국 시장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보게 되면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고민거리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코로나에 있어서 특히나 미국 쪽이죠. 플로리다 지역 쪽의 신규 확진자 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미국 전역에 걸쳐서 늘어나는 그런 지역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확진자 수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좀 뭐냐면 다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신규 사망자 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연령대 부분들이 좀 젊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연령대가 좀 적어지니까 사망률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떠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냐면은 시장에 있어서는 일단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결국 사망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나마 좀 경제에 대한 제재 이 부분들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월 시장처럼 시장이 큰 폭으로 좀 밀리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게 된다라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개파락을 좀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전히 중요한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적인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 쪽에 있어서 거래소 순매수가 좀 들어와 줬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이러한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매도세가 좀 약화됐다라는 거,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연기금 쪽과 보험 쪽에서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긍정적인 그런 사항들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 쪽의 포지션이에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 매수세, 그리고 선물 매수가 동반적으로 좀 나오게 된다라면, 들어오게 된다라면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선물과 현물 동시에 좀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물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277포인트 자리대죠. 그 자리대가 지지가 좀 되는지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 하더라도 저점 자리대를 깨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273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밀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개파락 출발해서 277포인트 이하권역으로 빠지게 된다라면 좀 기다렸다가 274포인트 이하권역, 273포인트 언저리대가 지지 라인대가 형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자리대는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급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시장에 있어서의 금리 투자 전략을 좀 보게 되면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그다음에 삼성, SDI, LG화학, NC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 시장을 좀 주도했던 그런 종목군들인데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큰 폭의 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 부분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로 인한 종목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부분들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확대, 이 부분들로 인해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나 소독제, 마스크 이런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시젠이라는 기업도 있을 것 같고요. 소독제 같은 경우는 한국알콜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 좀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한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유효하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기관 쪽에서 매수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매수해서 끌어올렸던 그런 종목 말고 실질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전히 지난주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5G 쪽이죠. 인프라 쪽에 있어서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거, 특히나 중국이나 미국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게 5G 쪽을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조정 시에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참고할 부분들은 국내 내수 쪽보다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수 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음식료 섹터들이 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 섹터들도 좀 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소부장 쪽, 소재 쪽 같은 그런 국산화에 대한 수혜주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장 전략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와 종목을 좀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조금 전에 순환매가 좀 예상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슈에 대한 종목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포함을 해서 수급적으로 개선까지도 좀 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많은 종목을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뭐 한두 종목으로 그냥 끝낼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HL 사이언스예요. HL 사이언스가 있는데 건강식품 관련 쪽에 있어서의 기업이에요. 과거의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큰 폭의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고 이제 기간 조정 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바닥은 좀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제 건강식품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습니다. 최고 실적을 예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 쪽 손절 물량 다 끝났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국알콜이에요. 한국알콜 같은 소독제 쪽에 있어서 이슈가 좀 있었던 그런 기업이고 우량한 자회사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바닥을 좀 다져나가는 그런 구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61선짜리 때 이탈만 없으면 나름대로 좀 기술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소독제에 대한 부분들로 2분기 실적과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수급적으로 봐도 이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6월 29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관망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0.03%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은 주 초반에는 강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160선을 넘어서면서도 마감이 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주 후반으로 갈수록 관망 기조가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현재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경계할 만한 재료이긴 하지만 지난 2월과 같은 폭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현재 우리 시장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장별로 움직임 어떨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예상대로 오늘 1위부터 4위까지는 모두 하락 출발을 합니다. 삼성전자 1.5% 넘게 빠지네요. 52,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빠지면서 84,000원대 이탈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보합권 그리고 네이버도 2% 가깝게 빠집니다. 264,000원대까지 내려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나홀로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는데 1.6% 이상 상승세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좀 공시가 나왔습니다. 램시마 SC의 적응증 추가 신청에 대해서 유럽에서 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공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나홀로 빨간불 켜내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인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하락세입니다. 우선주의 2% 가깝게 빠지고 있고 LG화학이 1.5% 넘게 빠집니다. 50만 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49만 3,5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출발합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1.76% 이상 하락세 나옵니다. 36만 3,500원대 그리고 카카오도 2% 넘게 빠지고 있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1.7% 이상 빠지면서 11만 4,500원대까지 내려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이 모두 빠지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 이제 2100선도 좀 위태해 보이네요. 33포인트 이상 빠집니다. 1.57% 이상 하락하면서 2101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빠지면서 743포인트 현재 시장 개파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는 경계할 만한 재료이긴 하지만 지난 2월과 같은 폭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 잘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 속에서도 1%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 제약도 마찬가지로 1%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해드렸듯이 셀트리온의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적응증 추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공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빨간불로 출발을 하고 있고 이외의 종목들은 사실상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HLB 1% 넘게
넘게 빠지고 있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3%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함께 시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세에 나오는데요. 0.5% 강보합권 11만 6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펄어비스 현재 0.9% 넘게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비에 오늘 좀 크게 빠지네요. 2% 넘게 하락세 나옵니다. 12만 1,300원대 그리고 KMW 지난주 금요일에 5G 업종들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하락폭은 제한적이네요. 1%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6만 3,500원대 그리고 CJ ENM도 마찬가지로 2% 넘게 빠집니다. 10만 6,500원대에서 현재 거래 출발하고 있고 특징적인 종목이 바로 제넥신입니다. 다시 한번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96,600원대 이와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시 한번 11위권까지 빠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이 양시장이 좀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1% 넘게 낙폭 키우고 있는데 시장 상황부터 시그널까지 함께 전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전날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빠지는 부분들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좀 빠질 것 같아서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해서 시장 조정을 염두한 박스권 매매를 좀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시장을 빼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든 유럽 시장이든 뺄 이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코로나 두 개까지 따지게 되면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로 시장을 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뺐었던 이제 코로나 이슈로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미 좀 예상이 좀 돼서 제약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앞서서도 전망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는 안 빠질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많이 폭락을 한다라든지 지난 2월달처럼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이제 IT주들 그동안 많이 떠있던 것들은 제가 볼 때에서는 오늘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떠있는 것들은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차익 실현 내지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많이는 빠지진 않을 거예요. 계속 차별화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다시는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제약주 같은 경우들은 어쨌든 간에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인도라든지 멕시코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수요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실적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슈로 직접적인 또 수혜주니까 그래서 그쪽 위주로 이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오늘 지금 아침부터 힘들어주지만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폭락이라는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제약주의 흐름들이 강하죠. 오늘 신유제약도 지금 26%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쪽도 강하고, 제약주의 빨간색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는 지난번에 그냥 공포의 느낌보다는 그래서 제약주들이 지금 반등을 주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니까 IT주도 폭락보다는 하반기 경직을 좀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서 그럭저럭 오늘 박스권의 흐름은 그냥 유지가 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을 가지고 한번 오늘도 공략이 되는 단타 공략이 되는 종목인지 안 되는 종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입니다. 자, 에이스테크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자, 에이스테크. 전일날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에이스테크. 사실 이 통신장비 쪽에 이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6월 2일 날 이쯤에서, 표적 종목으로 아침 실전 매매 정수 시간, 이 시간 이제 1시간 뒤에서 벌어지는 방송에서 제가 나와서 추천을 해드렸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8,940원에 추천을 해서 58%의 지금 수익을,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는, 한 60% 정도가 넘어가는 수익을 지금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미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항상 이 바닥 부분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닥은 아니에요. 사실 바닥은 아니었고 상승 이후에서 이중바닥형 내지는 이렇게 박스권을 줬던 종목들이 다 고점을 한 번씩은 돌파가 나오니까 에이스테크를 한번 이 통신장비주들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해서 한번 6월 2일 날에 한번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 이제 매수가 되는지를 이제 질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추천했던 자리와 지금에서 매수가 됐느냐 물어보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하고는 사실은 그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매매는 가능합니다만 항상 주식은 좀 싸게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더라도. 근데 강한 쪽에서 매매를 할 때에서는 손절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라인, 그러니까 대략 13,000원짜리 정도, 13,000원짜리가 깨졌을 때 손절하지 않으면 그동안은 바닥에서 60%가 올라갔으니까 최소한 30-40% 정도는 빠질 거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물리게 되면 30-40% 정도의 손실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수익을 준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다만 왜 그러면 떠있는 종목을 왜 공략을 하느냐, 떠있는 종목들이 안 깨지면 계속 위로 튀는 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주 짧은 단타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은 한 13,000원 정도로 보시면서 한 목표 가격은 한번 3에서 5%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반기 5G 투자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있는 통신장비주를 강하게 전날 움직임이 나왔고요. 오늘도 아침서부터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타로만 해야 되지 결국은 빠질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빠질 거예요. 지수도 흔들렸기 때문에 13,000원이 깨지면서 결국은 좀 세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방산주는 아닌데 이제 방산용 안테나 부분에 이제 개발업체로 참여하고 있고, 방위산업 분야에서 레이더 부분들도 합니다. 레이더라든지 유도무기 체계주의도 하고 있고, 통신체계 이런 유성통신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5G 관련주로 들어가지만 방산주로는 과거에 뭐 잠깐 걸치지 않으면 방산주로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방산에 대한 이슈도 좀 가지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에서 흐름들을 지수의 흐름들을 잘 살피시면서 단타를 하시겠다 하시면 매매는 가능하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세노텍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자, 세노텍, 자, 희귀 금속 관련주고 지난번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매매로 공략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5월달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홍콩 자치법 상원 통과 소식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규금속 테마가 다시 움직일 거다. 근데 지금 지수가 흔들리니까 이제 불안감을 가중하면서 뭐 금 관련주라든지 뭐 아니면 희귀금속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 2,500원이 깨지면 손절을 잡고 공략은 해봐도 됩니다. 마찬가지 깨질 때에서는 손절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거는 선수들만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세노텍 같은 경우는 뭐 세라믹 부분이라든지 뭐 아크용 재료용 뭐 플럭스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세라믹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세라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히토류 관련 쪽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쪽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2차 전지용 이런 쪽도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용 뭐 초소형 비드의 국산화를 성공했다라는 과거의 소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재료들을 혼합하는 그런 이제 공정에 사용되는 이제 세라믹 제품을 주요 이제 생산 제품으로 생산을 해서 2차 전지에도 들어가긴 하지만 테마로는 2차 전지보다는 아무래도 희귀금속 테마로, 그래서 손절 라인은 2,500원 잡고 매매로 짧게 치는 정도는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져가냐고 되냐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보유는 됩니다. 그래서 2,500원이 안 깨지면 계속 보유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페노션입니다. 페노션은 일단은 실적이 생각보다는 괜찮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7.5%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4.1% 정도. 그러니까 안 좋을 줄로 알았었는데 생각보다는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어제 전일날 좀 강세 정고점을 살짝 돌파를 해주는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그 운임지수라 그러죠. 해운 운임지수가 BDI 운임지수가 상승을 했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앞으로 3분기 실적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매매 공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빠져서 지금 흐름들이 좀 밀리기는 하지만 공략을 해본다라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시가총액이 2조 1,000억짜리 종목이고, 그러니까 작은 종목이 아니니까
조금 무겁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3,500원 정도 라인을 손절선으로 두고 떠 있을 때 공략하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조정을 받으면 분할 매수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호재는 BDI 운임지수라든지 선박 해체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죠. 그래서 2분기보다는 이제 3분기. 2분기도 생각보다는 좋았다라는 이슈가 있었으니까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이슈로 함께 일단은 4,500원 정도 길게 볼 때 4,500원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단타로는 다 가능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제약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보니까 지금 YZ에서부터 엔터주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 사실 무슨 이슈가 나왔는지 제가 지금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약주 같은 경우들은 계속 이슈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날 지금 또다시 좀 지수가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는 이런 그동안에서 강했던 IT주들을 따라붙는 것보다는 지금 흔들리는 이슈가 코로나다 보니까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종목들 떠 있는 것 말고 바닥 쪽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지금 휴원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선 진짜로 잘 안 움직였던 종목인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면서 히어로의 역할을 하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제약주들도 강한 애들이 있어요. 경동제약이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 권역에 있는 텔콘 RF 제약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 위주로 공략하면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슈적으로는 확실히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양시장이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부터 시그널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7월 달을 앞두고 분기말 대비해서 지난주부터 아마 방향성 탐색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7월 달은 조금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 4분기에 이제 팬데믹이 진정이 되고 3, 4분기부터는 팬데믹 이후에 경제활동 세계가 된다는 전제에서 앞서온 주가였는데 주가가 앞서온 만큼 팬데믹이 진정되지 않고 있죠. 따라서 3, 4분기부터는 경제 세계에 따른 활동을 할 것이라는 전제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섹터 전체적으로 나가기는 어렵고 3, 4분기부터는 더욱더 찾아야 되는 장세가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EPS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 중심의 아주 제한적인 종목 선정에 신중함이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오늘 내일은 좀 지켜보면서 흐름이 나오는 거를 좀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께서 주신 종목 세 종목을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처음에 주신 종목이 모비스 단타 시가 매매가 가능할까요 했는데 이렇게 모비스가 지금 움직이는 거는 어제 정부에서 그린미들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광 핵융합 기술을 하는 기업인데 중이온 가속기나 중입자 가속기 등 기술주인데 이제 실적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항상 시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도 지금 시가를 뚫고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시가가 2,695원인데 여기서 들어가서 아주 짧은 손절 그러면 한 2,680원이나 75원 손절로 잡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막 그 매수 티핑 포인트가 지났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정책 이슈나 모멘텀으로 가는 건 시가 대응에는 답이 없다. 장기적으로 보유할 종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막 지나는 시점에서 지금 받아서 그렇습니다만 이미 2,82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밀릴 때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참고만 하시고 이게 투자할 만한 종목인지를 보시려면은 재무제표를 좀 봐야 되는데 모비스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760억밖에 안 되는데 매출 자체가 나오지 않는 기업이고 항상 적자입니다. 총 자본 총계가 300억 수준이니까 기술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태양광 핵융합이 실질적으로 발현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 투자 종목으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타는 그렇게 시가 대응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SFA 반도체라는 종목인데 5,100원에 10%를 들어가셔서 추가 매수 가능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추가 매수는 그렇게 가격이 같은 가격대에서 들어가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가격이 좀 많이 변동이 생길 때 일람에서 보면은 직전 저점대인 4,000원 초반대까지 오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하시면은 5,100원에서 가격 차이가 별로 없죠. 이렇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오르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은 비중을 늘려서 손실이 확대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원론적 의미는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기법이라고 1차 매수가와 2차 매수가의 단가 조절을 통해서 물타기인데 5,100원에서 4,800원이면은 뭐 5% 수준이니까 물타기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좀 잠시 후로 이루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기업 내용을 보면은 뭐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서 삼성전자에서 유일하게 후공정 분야로만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자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본금이 800억이나 되는데 매출단은 아직까지 뭐 6천억대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어서 사실은 자본금 때문에 크게 매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업황이 워낙 좋아서 최근에 후공정 업황 호전의 수혜를 받고 좀 올랐는데 궁극적으로 좀 올라갈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후공정이나 이제 옷셋 업체 중에서는 좀 자본금 대비 때문에 좀 비교적 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추가 매수는 4,000원 초반대에서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세종텔레콤을 물어보셨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세종텔레콤이 매력이 있는 건 가지고 있는 현금이죠. 현금을 자본금이 3천억 증자를 해서 납입 자본금이 3천억인데 그게 그대로 현금으로 있습니다. 영업 현황은 뭐 별정통신만 하기 때문에 그닥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이제 뭐 소소한 상태에서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이제 4이동통신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2015년도에 한번 바짝거린 다음에 계속 4이동통신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래서 4이동통신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모멘텀 받기는 좀 힘든데 최근에 유진투자증권 지분을 5% 취득하면서 유진투자증권하고 같이 이렇게 좀 움직였어요. 근데 유진투자증권의 대주주 지분이 한 30%라서 유진투자증권을 뭐 M&A를 통해서 인수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제4이동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현금 보유가 3천억이니까 3천억이 그대로 온전히 있는데 지금은 반토막, 액면가의 반토막이니까 가격 대비해서는 싼 게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모멘텀으로 기다리는 플레이에서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제한된 지분을 가지고 좀 장기 투자하시는 용도로는 적합하지만 급하게 하거나 좀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세종텔레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을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의뢰해 주신 종목, 네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서현입니다. 일단 서현은 오늘 매수 시그널이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서현은 자동차 부품주고요. 일단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테마로 뉴스에 따라서 급변동이 좀 심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테마주는 일단 박자를 잘못하면 손실이 좀 클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테마주들은요. 어제 입장에서 보실 경우에도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장중에 한 24% 정도 급등한 이후에
윗꼬리가 발생하면서 급락을 하였어요. 따라서 이런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일단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매수 시그널은 어제 그 급락으로 인한 기술적인 반등 구간 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종목은 일단 손절 라인은 짧게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시고요. 뉴스나 이슈에 의해서 이 종목이 뭐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매수를 하셔서 손절 라인을 한 1% 정도를 짧게 잡으시고 반등할 때 수익 날 때마다 바로 챙겨주시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의견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네오셈입니다. 일단 네오셈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2,400원에 25% 정도 보유 중인데 매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그 SSD 이제 메모리 테스트 장비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그 이슈로 인해서 그런 그 비대면 시장, 특히 뭐 온라인 뭐 강의, 뭐 재택근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데이터 설비 투자를 많이 좀 증설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은 일단 이제 하반기 해외, 특히 이제 동남아, 중국 쪽 해외 고객사 설비 투자가 좀 늘어날 예정이고요. 이로 인해서 SSD 테스트 장비 교체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종목 주가 차트 흐름을 잠깐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그런 이슈로 인해서 많이 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이후에 최근에 한 2,900원 정도 고점을 찍고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한 이후에 음봉을 보여주었어요. 이때 이런 종목은 일단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2,400원 정도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일단 반등을 하면 물량을 좀 줄여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이 종목이 어제 금요일 날 그 하락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일단 2,400원 정도 한 21선 부근이거든요. 21선 부근에까지 올라오게 되면 물량을 어느 정도 다시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은 전파기지국입니다. 전파기지국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 종목은 일단 뭐 5G 무선 기지국 통신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의 이제 기존의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네요. 일단 이 종목 추가 그 매수 구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G 관련주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이제 통신 장비 매출은 상당히 기대에 못 미쳤고 또 이런 집행이 좀 미뤄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불과 한두 달 전에 중국에서 그 5G 핵심 기술 대규모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이 좀 있었고요. 그때 잠시 이렇게 튀어주었었죠. 그 이후에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국에서 이슈가 하나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5G 포함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 5G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였어요. 일단 대장주로 보실 것 같으면 에이스테크가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5G 이 전파기지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는 아니에요. 한 2등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장주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그 테마는 이 종목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스테크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전파기지국도 추가적으로 그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도 앞으로도 하반기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투자가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좀 중기로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기적으로 매수 단가는 대략
한 5천 원 정도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짧게 잡아드리면 한 60에서 한 4,8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을 잡아주시고 단기로 보지 마시고 중기적으로 좀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의 그 매수 시그널은 중기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선 셀트리온 공시호재 이슈거리가 있습니다. 유럽발 이슈인데요. 램시마 매출 확대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천천히 살펴보면은 이게, 바로 정리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실적으로 공시에 대한 이 매출 포인트, 실적은 한 4분기 이후 빨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포인트는 오늘 좀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고요. 약간의 좀 이런 느낌이죠. 좀 테마성, 수급적 이런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시 반등 나왔다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만 따라서 계속 주가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조정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파란색 음봉, 장대 음봉 나올 때에 맞춰서 좀 매수 들어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CS 윈드인데요. 뉴딜 정책에 따른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CS 윈드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15% 이상 상승도 했었고, 그 다음에 관련주인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상한가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별다른 모습은 없어요. 상승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하락 쪽에 조금 윗꼬리가 달리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바닥 포인트에서 좀 튀다가 또 윗꼬리 금요일과 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테마성 이슈에 따른 단기 상승 포인트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이 종목을 따라가긴 사실 쉽지가 않아요. CS 윈드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거래량이 폭증을 했지만 그 다음날 같은 거래량이 좀 받쳐주거나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오히려 상승보다는 하락 쪽 아니면은 조정 쪽에 무게를 잡는 것이 좋거든요. 그리고 CS 윈드 계속적으로 보였던 거 장대 음봉에 맞춰서 매수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금요일과 오늘 시장에서는 장대 음봉보다는 윗꼬리 달린 양봉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조금은 관망이 필요하고 오히려 매수 대응하시려면은 최소한 한 4만 원 그 초반대 포인트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티플렉스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대표적 티플렉스 목표가 시그널 보내주세요. 네, 오늘 상승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보다 벌써 3%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폭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매도세도 만만치 않게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주가 포인트가 여기서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 이제 변동성 완화장치 걸려가지고 지금 멈춰있긴 한데요. 4,000원 이상까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종목 최근 들어 흐름 5월달에 나왔던 흐름도 볼린저 밴드 상단 뚫고 가면서 4,600원 이상까지 갔다가 다시 나왔었는데요.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이요. 4,000원 조금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만약에 보유 계시다면은 4,000원 이상에서는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걸 급하게 따라 들어간다? 추가 매수한다? 이런 포인트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 완화 장치 해제가 되면은 조금 상승폭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이제 거래량 자체가 조금 힘이 없다 하시면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10시 좀 넘어가면서부터 현재 가격 한 3,900원대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고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인데요. 먼저 이주연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는 서현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를 5,260원대로 잡아주셨는데 목표가가 벌써 달성이 된 종목입니다. 6,000원대를 목표가로 지정을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벌써 추가 상승세가 나오면서 6,350원대까지 고가를 높인 상황입니다.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현재 서현의 목표가가 달성이 되었는데 계속 가져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서영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강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단기간에 목표가 터치를 했는데요. 현재 지금 나오는 그 윤석열 관련 이슈 지속될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적인 자리를 보고 들어갔던 만큼 현재 이 종목은 수익 마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물론 상승 추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점 정도를 익절가로 잡으시고요. 만약에 수익권이신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추후에 다시 매매할 자리가 나온다면 타이밍이 맞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자율주행 테마주의 대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율주행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7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부분 자율주행차 레벨 3 안전 기준을 도입을 해서 이제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7월에는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의 이슈가 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서 수소 관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강세가 나왔는데요. 보통 수소 섹터들이 한번 이제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섹터들이 한 번씩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장기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으로 약 한 3,9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그런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해주고 안착한다면 이 종목 굉장히 큰 폭의 강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현재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이제 크게 터지지 않으면서 음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 음봉으로 만약 마감한다면 내일 아침 시가 상승 출발 시에 공략이 굉장히 유용하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음봉으로 눌리는 동안에 분할 매수 전략 취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온 것은 뉴파워 프리즈마입니다. 국내 유일 플라즈마 핵심 모듈 전문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형 폴더블 UTG 초박형 강화 유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형 폴더블 폰에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그 비상장 기업인 그 UTG 기업 도우인시스 한 9% 정도의 지분을 좀 보유 중이고요. 이 도우인시스는 최대 주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대 주주로 최대 주주로 등극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 있게 좀 보셔야 할 게 이제 갤럭시 폴드 2나 갤럭시 Z 플립 5 이종이 하반기, 그러니까 8월 중에 이제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차트 흐름을 잠깐 보시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전고점 부근을 앞두고 어제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조정봉이 하루 이틀 정도 조정봉이 나오는데요. 오늘 한 볼리더 밴드 상단 부분에 지지를 받았고요. 따라서 이 종목은 매수하실 때는 최대한 음봉에서 매수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매수가는 한 4,600원에서 4,700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좀 러프하게 한 4,3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단기적으로 한 2,000원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뉴파워 플라즈마까지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